오늘의 뜬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반기문 총장 관련해서 무슨 말을 한 거죠? 이런 두 마디를 했는데요. 반기문 총장 쪽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반 총장이 새정치연합 쪽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쓰겠다고 의사를 타진해 왔다. 예. 이게 그 첫 마디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반 총장을 영입해서 경선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말인데요.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반기문 총장 쪽에서 그러니까 먼저 대선 출마 가능성을 타진을 해왔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반 총장 쪽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누군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안 밝혔는데요. 네, 근데 네. 정말로 일단은 정말로 이게 반 총장의 의사가 담겨 있는 메신저인가? 예. 사실은 검증이 안 된 이야기죠. 모르는 거죠. 사실은 뭐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면은 이른바 대선 테마주부터 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뭐 같은 고향 출신이다, 같은 학교 출신이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른바 자칭 측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 이런 차원의 이야기인지 아닌지 예. 그것도 현재로서는 검증이 안 된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권노갑 고문의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며칠 전에 당내 모임에서 비슷한 얘기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던 날이죠. 예. 그때 그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한 여론조사 기관 이제 대표를 이제 초빙을 해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예. 여론조사 기관 대표도 이제 반기문 총장 언급을 했고요. 뭐 이 경북 지역이나 충청 지역에서 지지도가 높으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운을 뗐고 이어서 안홍준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반 총장 임기가 2016년 12월 31일로 끝난다. 그러니까 예. 대선과 시기적으로 딱 맞으니까 예. 2017년이 돼서도 당내 인사로 정권 창출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반 총장 카드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 거죠. 예. 근데 이때 이제 김태환 의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이 박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심각하게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 이렇게 제동을 걸어서 일단 반기문 총장 얘기는 여기서 스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김태환 의원도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정도인 거지. 뭐 반 네네. 총장을 반대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던 거죠. 예. 네. 그런데 또 특히 그날은 그게 이제 친박 의원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당내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는 김무성 대표 견제용 아니냐 이런 분석 기사들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홍준 의원의 그 워딩을 잘 분석을 해보면 당내 인사로 정권 창출이 어렵다면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당내 인사라면 친박 인사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러면 그 맞은편에 누가 있느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왔던 거죠. 네. 실제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포함시켜서 여론조사한 것들도 최근에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한길 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이거 다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규정상. 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의 유무선 RDD 방식, 그러니까 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으로 이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예. 신뢰 수준 95% 수준의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 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반기문 총장 지지율이 39.7%가 나왔습니다. 예. 압도적 1위라고 보는 게 예. 2등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는데 13.5%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3배 높게 나온 거죠. 예. 이러면서 이른바 이 반기문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예. 언론 보도도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리고 반기문 총장의 발언도 또 소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전한 내용인데요. 이제 재외공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만났다. 그래서 이제 대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반기문 총장이 정치에 몸담은 사람도 아니다. 잘 알면서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예. 이 몸을 정치반 외교반 걸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건 안 된다. 이런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반기문 총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반반이라는 말이 또 정치권에서 유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나왔던데요. 여당 반, 야당 반. 예. 뭐 여당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뭐 그래서 반반이라는 표현이 좀 돌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야에서 먼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예. 아무튼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달갑지 않은 현상인 그렇죠. 것만은 분명하겠죠. 일찍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벌써부터 그것도 유력한 차기 주자로 반기문 총장이 언급된다.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 현상일 겁니다. 예, 예. 여야 모두에서 이렇게 반기문 총장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냥 여러 가지 대중적 인기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냐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총동원 체제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그 말 그대로 이게 진검승부이다 보니까 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카드를 모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침을 흘린다. 예,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다른 분석들도 있는데 지금 개헌론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지금 개헌의 핵심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띄우기 위해서 반기문 카드가 유효적절하다. 무슨 이야기냐면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게 외치는 대통령이 맞고 내치는 총리가 맞는 건데 그렇죠. 반기문 카드가 만약에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외치 문제는 그냥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냐. 외교의 최전문가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들의 실감도가 높아지고 예. 개헌에 대한 어떤 그 지지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반기문 카드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거론되는 게 바람직한지 여부는 논외로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김종배 씨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안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현재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그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직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게 예. 지금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 반기문 총장의 이 사무총장직 수행에 있어서 과연 입지를 좁히는 거냐 넓히는 거냐 그건 삼척동대도 알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반기문 총장을 좀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계속 얘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